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이 바깥 날씨는요, 오늘 하루 동안 어제에 이어서 대기질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화인, 이우선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이었던 어젯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이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그리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임 당일에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오는 2월 1일에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각서를 통해서 이 연방정부 각 부처에 4월 1일까지 통상정책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 같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는 첫 거래일에서 11.09% 급락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대선 승리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 살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27%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3조 4,4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이 투자 의견 하향에 따른 여파를 받아서요, 3.1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가 간밤 미국에서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의 개척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투이티브 머신 24%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로켓랩은 30%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비상장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도 8.4%나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연관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증산을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미증시는 그래도 탄탄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럼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트럼프 미 행정부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세계 기업의 합작 회사인 스타게이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설립 초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 715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미국 내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설비를 키운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리게팅 컴퓨팅이 전일 대비 42%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AI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점도 이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컴퓨터 관련주인 한국첨단소재, 아이윈플러스, KCS 등 모두 상승 흐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자컴퓨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CS2025 때 반짝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젯밤에는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선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양자컴퓨터주뿐만 아니라 전력기기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내용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 전선기업과 전력기기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거란 전망에 관련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세 개사가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건데요. 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4년 내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스타게이트에 대해 차세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물리적, 가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이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서버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높은 전력 소비와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요소로 대규모 전력 공급 장치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기기 업종의 매출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변압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LS 일렉틱스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양의 급증은 효율적인 전력 관리 솔루션을 요구하면서 전력기기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력기기주가 어떻게 성장할지 저희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천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선 화인 아나운서는 AI 쪽으로 좀 관심을 두었고요. 양자컴퓨터 쪽으로 관심을 뒀고, 그 다음에 유선 아나운서는 뭐 전력 설비 쪽으로 관심을 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소식에 따라서도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어떤 쪽에 또 관심을 가질지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 정보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인 아나운서는 또 다른 내용,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야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두 분은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있으신가요? 브랜드요? 네. 아, 저는 일단은 브랜드, 운동화 쪽으로 말해야 되나요? 네. 운동화 쪽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아, 운동화 쪽으로? 네. 글쎄요, 저는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기보다 이 가격에 맞춰서 사는 편이어가지고요. 좀 할인을 많이 한다 이러면 유심히 봤다가 사는 편입니다. 아, 세일에 맞춰서 네네네. 사는 편이시군요. 유선 아나운서. 저도 할인에 제일 주목해서 구매를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운동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는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에서 되게 예쁘게 나온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것만 계속해서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길래 다음에 신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기본템인 나이키나 아디다스 관련 이 브랜드 거 운동화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디다스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디다스 신발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 덕분입니다. 전일에도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 영업이익은 275.8% 증가한 300억 원을 기록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신발 제품군을 중심으로 신규 오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말부터 98%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 라인을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는 등 생산량도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2025년에도 이어질 걸로 증권가들은 내다봤는데요. 작년엔 전방 호도와 수익성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해였으면 올해는 매출 규모와 이익 체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올해 10월부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가에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디다스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그동안 비교적 부진했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도 제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 비교적 회복 속도가 느렸던 지역인데요. 25년에 이 해당 지역의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에도 아디다스의 성장 궤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운동화랑 무슨 관련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은 이제 신발을 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전략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려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니 해도 보석이 아닐까요? 오, 네, 보석도 반짝반짝하죠. 네. 저는 별이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죠. 바로 천문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립천문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했는데요. 5호선 광나루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중교통으로 가기 가까운데요.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더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이 천문대에서 별을 보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학생 때 경주에서 약간 그 천문대 하는 곳을 네. 간 기억은 있는데 사실 어릴 때여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네, 그래도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옥상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지구과학이라는 과학 과목의 연장선으로 느껴져서 낭만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 낭만을 즐기려고 이제 천문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천문과학 지식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 문화 보급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활동 프로그램, 과학 저변 확대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천문과학 지식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단체 별자리 여행은요.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고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천문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체 관측실에서 태양 혹은 달과 같은 천체를 볼 수 있고요. 그 후에는 천문 공작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천문 공작 프로그램은요. 종이접기와 같은 혹은 다른 만들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천문 공작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 적 있으실까요?
행성을 만드는 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나연 아나운서 기준으로 행성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아, 그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없으세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무려 2번이나 이렇게 두 초등학교 번이나? 때,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2번이 아니네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 행성을 직접 행성을 만들어. 종이로 접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동기동기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던지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 진짜요? 아니면은 이렇게 집에 전시도 했었는데. 아, 저는 약간 좀 흔한 경험일 줄 알았어요. 아, 그럼 두 분은 이 프로그램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종이접기는 그 학종이 아, 밖에 안 적어왔어요. 맞아요. 네, 학종이, 네, 좋죠. 그럼 학종이 이어서 이제 천문 공작 프로그램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들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을 해설하고 전달하는 진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학생을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가서 천문과학 보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심소 별빛 산책이라고 합니다. 천체 투영광을 통해서 광활한 우주를 경험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성인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만 찾으러 천문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별명 스테이입니다. 이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별멍인데요. 이 별명 스테이는 천체 투영관에서 별과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런 음악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불멍 그리고 물멍을 때려봤는데 별명을 때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또 궁금한데요. 별명을 혹시 즐겨보셨나요? 즐겨보셨나요? 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물멍 아니면 불멍은 즐기셨나요? 그건 해봤어요. 저도 물멍, 불멍은 좋아하고 뭔가 네. 힐링되고 차분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별멍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네. 저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찾다가 별멍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멍 때리기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물멍을 때릴 때 이렇게 광활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명도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즐기러 가고 싶습니다. 오, 네. 이렇게 또 홍보를 깨알같이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이제 모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총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도심소 별빛 산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6일 목요일부터 그리고 정원 마감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2월 7일, 8일, 21일, 28일 이렇게 총 4차례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능하신 날짜가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천체 투영관에서 계절별 별자리를 확인한 후 슬라이딩 돔과 그리고 원형돔에서 천체 관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넘어가서 두 번째로 테마가 있는 천문학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계 천체들의 이름과 그리고 기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신화들이 많죠. 그런 신화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2월 14일 금요일과 그리고 15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어떻게 하면 색감이 예쁘게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스마트한 우주 담기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 한 개만 있으면요, 저희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성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소망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네요. 네. 총 1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참가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성인분들이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하면요. 그 자녀를 일단 보내서 그 교육을 다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서울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저희도 서울에 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청해서 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또 겨울에 별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마지막 포인트로 바로 별 보러 떠나자입니다. 별 보러 떠나자. 그런데 차가 없어도 괜찮아인데요. 저같이 뚜벅인 친구들은 차가 없으면 멀리 여행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나루역 근처에 있는 이 천문대에 바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낭만을 꼭 즐기시면 좋겠고요. 추천 BGM으로는 별 보러 가자입니다. 네. 네. 별 보러 가자 들으면서 천문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디 갈까는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이유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그리고 우리 증시 모두 오늘 트럼프 입에서 좌지우지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기분 좋게 2040선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었고요. 오늘 2530선에서 시작하면서 장중에는 25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6% 상승하면서 732.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730선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고요. 코스닥 역시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매수, 매도 보였고요.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팔아내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를 8,272억 원이나 팔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65억 원, 기관은 4,106억 원 사들였고요. 코스닥 살펴보면 개인이 942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215억 원, 기관이 664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조금 더 살펴보면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부터 매수 전환하면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오늘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이버는 0.24% 하락하면서 20만 4천 원에 종가 찍었습니다.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주까지 오늘 모두 기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오늘 1.50% 상승하면서 54,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9거래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 3.44% 상승하면서 22만 5,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22만 닉스 도달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세 마감했고요. 기관은 1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부터 살펴보면요. 2차 전지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기차 지원 철회 발언으로 어제 급락했는데요.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의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더 이상의 추가 악재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번이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도 간밤에 달러 인덱스 107대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대에 각각 하락하면서 금리 민감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특히 알테오젠이 5.23% 상승하면서 34만 2천 원에 종가 찍었습니다. 알테오젠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마일스톤 수령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키트루다 SC 구체화 기대감과 모든 분야에서 SC 제형 확대 전망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도 주사제를 경구로 전환하는 플랫폼인 S-패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삼천당 제약 오늘 4.34% 상승하며 17만 7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 미국 영내 대규모 양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수혜를 입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0.07% 상승하며 13만 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봤고요.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 많이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미증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좀 커플링 되는 듯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전일 대비 1.15% 오른 2,5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540선을 탈환한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 포지션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를 연속해서 좀 매도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매수로 다시금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조금은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73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오늘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어제는 동반 매도했는데 오늘은 동반 매수 포지션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줬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도 좀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등 좀 반도체주의 강세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라면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3일에 좀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를 추월할까 이러한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까지 한껏 모이고 있거든요.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화인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특징주로 BHI 가져와 봤는데요. BHI가 LNG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LNG 발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BHI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 장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NG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럽연합을 염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유럽은 한파로 인한 가스 수요 증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면서 BHI를 비롯한 대창솔루션, HJ 중공업 등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BHI는 13.34% 상승하면서 2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BHI는 전날 미국 현지법인 BHI FW를 중심으로 북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인 LNG 발전 인프라 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내 LNG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 폐열 회수 보일러라는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LNG 쪽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유선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나요? 네,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한국 남부발전 그리고 국내 협력사 9곳과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업무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력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천연가스 발전 수요 증가를 공략하기 위해 가스터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효율 가스터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의 연료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랜 법정 분쟁 끝에 소송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안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스터빈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스터빈은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으로 이 연소 과정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게 핵심 장치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은 더 높은 열 효율을 제공하며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장중 한때 15% 이상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8.62% 상승하면서 23,9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 시장 진출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 등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장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테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항공산업 테마인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30%대, 인투이티브 머신은 23%대 강세를 보였고요. 레드와이어도 51%나 주가가 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성 계획 발언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영토 확장 쪽으로도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은 부를 더욱더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별을 향해서는 우리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이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기관 중 일부를 폐지한다면 누가 이 부분을 맡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이끌게 된다라고 하고요. 스페이스 X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정부의 부처를 폐지하는 것을 좀 찬성해 왔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오늘 17%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또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강세 보였고 컨택은 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을 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먼저 이야기해보기 전에 혹시 모바일 게임 즐겨 하시나요? 지금은 게임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도 모바일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 고스톱 치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제 현금을 이렇게 쏟아붓진 않지만 정말 게임에서 가상? 주어지는 네. 네, 돈으로만 이용하는데 고스톱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오. 종종 모바일 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오, 답변이잖아요. 네, 되게, 정말 의외였어요. 차분 얼굴로 고스톱이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 또 이런 고스톱이 또 명절에 또 좀 그러네요. 하게 되지 딱 않을까. 명절이랑 네. 맞게. 명절 전에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모바일 게임에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리얼 좀 네. 하고 좀 연습 좀 하고 뭐 이런 거군요. 오. 네. 저는 모바일 게임을 사실 잘 즐겨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모바일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많은 증권가들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 신작 경쟁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712억 원, 영업 적자 68억 원을 기록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은 15.2%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오딘과 아키에이지 워, 이 자연 감소 효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게임 본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작 흥행 여부가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실적 영향에 따라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 듯 했으나 이후에는 회복했습니다. 종가는 0.3%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게임즈는 세나테크놀로지 지분 매각과 카카오 VX 사업 축소 등 빅게임 부문을 줄이고 신작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이 게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종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신작 프로젝트 Q는 3분기 말에 출시 예정이고 크로노 오디세이는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대형 신작들의 출시가 집중된 만큼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걸로 내다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아까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쏟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혹시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행 너무 좋죠. 인생의 이 행복은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여행 가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이제 여행과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두 아나운서분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갔던 여행인데요. 뉴질랜드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어요. 이 자연과 이런 게 우리 여기 한국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다기보다 이제 최근에 갔던 여행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좀 급하게 이제 가게 됐는데 또 혼자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혼자 여행의 만렙이구나.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고 또 여름에는 수영장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그룹이 바로 대명입니다. 대명이 오션월드와 스키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룹은 티웨이 항공인데요. 앞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항공과 관련된 소식이어서 여행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주가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에 연이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명 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명부 열람 등 청구 및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번 경영권 분쟁은 대명 소노와 티웨이 홀딩스의 주요 주주 간 갈등으로 촉발됐습니다. 대명 소노는 최근 티웨이 항공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노리고 있고 이에 따라 양측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명 소노그룹의 자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일 티웨이 항공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이사 선임 등 주주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구서에는요, 경영진 교체 및 유상증자를 통해 항공기 정비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이와 함께 소노인터내셔널은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하면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대명소노는 기존 호텔 및 리조트 사업에 더해 항공 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티웨이 홀딩스는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를 불러일으키고 매수세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경영권을 둘러싼 경쟁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이고 잠재적인 구조 조정 또는 사업 다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현재 양측은 법적 공방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면서요,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티웨이 홀딩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 안정성과 사업 확장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티웨이 항공과 대명 소노그룹 두 그룹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티웨이 항공과 관련된 내용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까지 좀 연속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공항에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 항공 이런 쪽에도 좀 주가가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경영권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일부 종목이 좀 올랐는데요.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어서 오늘은 조금 회복한 테마 2차 전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 때문에 2차 전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취임하는 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일제히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이 좀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이 법안으로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폐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라고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뒤엎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반박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중 일부는 의회나 연방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소송에 걸리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다라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는 또 리포트를 냈는데요.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혹은 그에 모순되는 내용, 즉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유지가 될 것이고 2차 전지도 그렇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2.99% 상승, 신성 델타테크는 3%대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3%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부 종목 소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인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웹툰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웹툰을 저는 보통 예전에 좀 봤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지금도 혹시 즐겨 보시나요? 저는 예전도 지금도 안 봐가지고요. 그래요? 네. 저도 예전도 지금도 다 안 보시는군요. 네. 저는 사실 봐도 약간 네이버 웹툰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들고 온 종목이 네이버는 아니고요. 탑코 미디어입니다. 탑코 미디어는 2007년 2월에 설립된 콘텐츠 기업인데요. 웹툰 유통을 비롯해서 플랫폼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탑코 미디어가 웹툰 플랫폼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탑툰을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탑코미디어는 어제 오후 5시 50분에 탑툰을 흡수 합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약 1대 27인데요. 탑코미디어와 탑툰의 최대 주주는 탑코이고 지분율은 각각 29.8%, 100%입니다. 합병 완료 시에도 탑코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탑코로 동일하고요. 합병 이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68.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 목적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역량을 통합해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탑코와 수성 웹툰도 사업을 공조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웹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탑코 미디어는 3.6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소폭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한 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유선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한 줄로 좀 표현을 해보실까요? 저는 내일은 네이버도 빨간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을 킬 뻔했는데 아쉽게 네이버만 약보합 마감하면서 파란불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네이버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빨갛게 물들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이버를 특히 아끼시는군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 볼까요? 네, 저는 일희일비하는 우리 증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이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일희일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방송했었던 두 아나운서님들도 이제 증시 우리 국장 힘내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증시는 너무 분위기가 괜찮아서 좋은데 제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슬픈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내일 방송으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